2017년의 투채널 담담한 괴담 스레에서 스레 주민들이 평소같이 모여 오컬트 이야기로 꽃을 피우던 중 일이 시작한 어떤 이야기. 그러나 이 이야기는 스레 주민들을 담담케 하긴커녕 진짜로 쫄게 하는 무서운 이야기였던 건데요. 놀러오는 모두가 왼쪽 옆 단독주택의 창고를 섬뜩하게 생각하고 있어. 일은 먼저 이 이야기가 4년 전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은 1LDK 집으로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매일같이 진정되니까 라는 이유로 친구 중 누군가가 꼭 자러 올 정도로 마음에 들어하던 모양으로 남친도 없었던 일은 그런 친구들을 마음대로 자고 가게 해줬다고 합니다. 저의 날카로운 추리력으론 일은 여자가 분명하네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원해서 일의 집에 자러 오는 주제에 대부분이 일의 집 현관문을 열면 보이는 왼쪽 옆 단독주택에 있는 창고를 기분 나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는 일이 말하길 항상 문이 열려 있다는 건데요. 친구들은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한다. 창고 안에 사람 있는 게 보인다. 저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향해 일은 안에 있는 물건이 사람으로 보인 거 아니야? 했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맞음새가 느슨해져서 그런 거 아니야? 등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의 남사친인 M이 심령 스팟 갔다 돌아갈 때 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M은 액막이 받으러 왔다. 일에게 말한 건데요. 이건 일에게 딱히 특수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옛날부터 일은 네 옆에 있으면 편안해진다 등가 뭔가 빠져나간 것 같아 등등 친구들에게 듣는 일이 많았던 모양으로 이번에도 그런 이유겠거니 싶었던 일은 M을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M이 일에게 내 차가 좀 이상한데 봐줬으면 좋겠다 해 일은 자기가 차에다 뭘 할 수 있을 리도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시키는 대로 주차장으로 향하게 됐죠. 그러는 동안 M은 생각났다는 듯 그러고 보니 아까 창고 안에서 여자가 보였어 라고 합니다만 일은 평소처럼 기분 탓이겠지 가볍게 던집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려고 현관문을 열려던 때 일은 그 창고문이 엄청난 기세로 닫히는 걸 보고 말죠. 갑작스러운 사건에 놀란 일이 서둘러 현관문을 닫고 M에게 지금 뭐야? 하고 물어보려던 그 순간 갑자기 창고 방향에서 문을 덜컹덜컹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소리가 들렸다 싶더니 이번에는 일집 인터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일은 확인했고 직감적으로 이건 귀찮은 놈이다 느껴 일련의 현상이 잦아들기까지 집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여기서 일은 자기가 본가에서는 가족께 아닌 발소리를 듣기도 하고 갑자기 어이 하는 아저씨가 부르는 소리도 들어 괴기 현상에는 익숙하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일은 쫄아서 주저앉는 일도 없이 여유있게 담배 한 모금하며 가만히 있었다는데요. 일과는 다르게 무서워하고 있던 M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어? 부들부들 떨며 일에게 물어왔던 겁니다. 그 뒤로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모든 괴기 현상이 멈춰서 M을 집에다 남겨두고 일은 홀로 M의 차를 보러 갑니다만 딱히 이상한 건 없었고 창고 쪽을 봐도 문은 닫힌 채로 평소와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스레 주민들처럼 완전히 빤스를 적신 M은 돌아가지도 못하고 일은 M을 하룻밤 지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은 식재료 좀 사러 가려고 밖으로 나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바로 시선을 느낀 일은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창고가 있는 집 창문에서 여자가 물끄러미 이를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그 창문은 딱 창고 바로 위에 위치해 있었던 건데요. 일은 그 집에 사람이 있는 걸 본 게 처음인 모양으로 아, 사람이 살고 있구나 생각. 그 여자를 향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를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으로 인사를 돌려주지 않아서 이것으로 일은 살짝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일은 아무 일 없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냅니다만 어느 날 일의 집으로 엄마가 놀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일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타이밍에 찾아온 엄마는 오랜만인 딸의 요리에 신이 났고 일들은 둘이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엄마가 저 창고 있잖아. 기분 나빠. 저 집에 이상한 게 있고 하는 말을 꺼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이 안 돼. 남의 집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마. 하고 엄마 말에 끼어들자 엄마는 살짝 어두운 표정을 얼굴에 띄우며 그거 사람 아니야. 엄마는 무서워서 매번 네가 마중하고 바래다 주지 않으면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 집에 있는 놈들하고는 달라. 무서운 거야. 하더니 엄마는 일의 본가에 사는 뭔가와는 다른 그 창고가 있는 집에 사는 뭔가에게서는 악의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일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저녁이 되고 슬슬 돌아갈 시간이 된 엄마는 일에게 배웅해줘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일이 엄마와 함께 현관에서 나오는데 엄마는 창고 쪽을 흘깃 본 뒤 도망치듯 주차장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라탄 엄마는 이를 향해 저 여자 조심해. 절대로 집으로 들여서는 안 돼. 하며 일이 쫄을 정도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던 일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던 때 창고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리고 창고 안에서 문 손잡이를 쥔 하얀 손이 보이길래 일은 창고를 향해 이쪽으로 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있는 쪽이 나아 하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도 일은 이 집에 계속 살았고 그동안에도 창고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걸 보기도 하고 가끔 인터폰이 울리기도 했습니다만 일의 집에 뭐가 일어나는 적은 없었고 딱히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라는 무적 멘탈 1. 일은 그 후 2년간을 이 집에 살다가 지금은 이사했다고 합니다. 일의 말로는 아직도 그게 뭐였는지는 모른다 하는데요. 지금도 그 무언가는 거기 있을 거라고 본다나요. 그리고 그 창고가 있는 집에 대해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사람이 드나드는 적은 없었고 또한 불이 켜지는 일도 없어서 완전 수수께끼라는데요. 마지막으로 일은 자기의 근황으로 이 일련의 사건이 일어났던 아파트에 살기 전에 자기가 살던 집에서 친구의 남친을 찍은 사진에 수수께끼 얼굴이 찍혔고 그 얼굴은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친구의 남친 가랑이 사이에 찍혀 있었는데 그 얼굴이 사진 속에서 나날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관찰하고 있다는 더욱 무서운 에피소드인 다음 회를 예고하며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이렇게 일의 이야기가 끝나자 담담한 괴담스레에 상주하던 스레 주민들은 너무 강한 자극을 받은 모양인지 일부 스레 주민들은 본인에게 영감이 있고 재량도 가능하고 괴기현상에 익숙한 상황이면서 담담하다고? 담담한 게 아니고 걔 무섭잖아 등등 많은 불평이 쏟아졌고 여기서 다시금 일이 등장. 나는 영감은 없다고 보고 재량도 못한다고 본다 말합니다. 그 이후로는 아까 이야기 마지막에 나왔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찍었던 집에 살 때 죽을까 생각할 정도의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 욕심 많은 스레 주민이 달라붙어 다른 에피소드도 듣고 싶어. 투채널 특유의 졸라대기를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레 주민의 때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일은 다른 에피소드를 풀기 시작합니다. 좋으시죠?
다음 이야기는 아까 했던 이야기에서 4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죠. 즉, 8년 전 이야기가 됩니다. 당시에 일은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만 파트타임 여사님들의 왕따를 받게 돼 그게 원인으로 거식증을 앓게 됐는데 부모님에게 닭뼈다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바싹 마르게 되고 말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멘탈이 터지고만 일은 일을 그만두는 순간 무기력증에 빠지고 말았고 그런데도 우선은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일이 개똥이라고 부르는 친할아버지에게 일을 그만둔 집안의 수치라고 욕을 처먹으며 반년 정도 괴롭힘 당한 것으로 일은 집을 나와 친구네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라는 게 캬바조를 뛰고 있어서 그 역량으로 일도 캬바쿠라에서 일하게 됐고 그렇게 들어간 가게에서 기숙사로 일에게 제공해준 집에 살게 되었던 건데요. 일의 말로는 이 집이 위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이 지금도 사부 2부라는 그 집의 특징은 천장도 벽도 바닥도 전부 새하얗고 문과 옷장만이 하얗지 않았다는데요. 그 옷장은 항상 3cm 정도 열려있는 정도로 매점새가 안 좋고 집안은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켜놔도 왠지 어두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부이보란 닭살, 소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들어가 산 친구 집에 너무 오래 있는 게 미안했던 일은 임대료도 싸고 수도비는 무료에다 일터인 가게도 가까워 이 집에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내렸던 결정을 일은 지금도 후회하고 있고 다른 집을 좀 더 찾아봤어야 했다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이렇게 일이 살 집이 정해지고 생활 필수품이나 가전제품 등은 가게에서 일하는 뽀이가 모두 준비해서 일의 집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 일은 Y라는 이 뽀이가 일의 집 현관조차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던 걸 잘 기억하고 있는 모양으로 이 Y라는 사람은 영감이 있던 인물인 듯 언제나 부적인 염주를 몸에 차고는 가게에 불단이나 쌓아놓았던 소금 정리 같은 것도 게을리하지 않던 사람이었다는데요. 일은 그걸 딱히 신경도 쓰지 않았고 이 집에 살기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일은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의 이변을 일이 깨닫기 시작하고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이날 일의 집에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H가 놀러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H가 놀러왔던 날을 경계로 일은 집에서 느끼는 시선이 강해졌다는데요. 일은 그 시선이 대체 어느 쪽에서 오는 건지도 모를 섬뜩함을 느낍니다만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식사할 때와 잘 때뿐이라 일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은 가게에서 너무 술을 많이 마셔 꽐라된 일을 혼자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가게는 Y에게 일을 집까지 데려다 주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에서 Y는 일에게 그 집 괜찮아? 물어왔던 겁니다만 만취 상태였던 일은 그 말뜻을 이해 못하고 어두워서 자기엔 최고예요. 수도비도 공짜고 등등 꽃밭 엔딩 전개 같은 얼빠진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둘은 일의 집에 도착했고 Y가 일집 현관문을 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Y가 두르고 있던 염주가 탁 하고 끊어졌던 겁니다. 그 상황에 놀란 일은 흩어진 염주알을 주워 모았습니다만 그때 옷장이 있는 방 안쪽에서 무섭게 째려보는 느낌의 시선을 느꼈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리고 Y를 봤더니 피부엔 닭살이 돋아 있는데 엄청난 땀을 흘리고 있었고 일에게 염주는 됐으니까 나 갈게. 하지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와. 하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Y가 돌아가고 나니 이를 노려보던 시선은 약해졌는데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보다 강한 시선을 옷장 쪽에서 느꼈다는 일은
이 사건을 계기로 좀 위험하다 생각했다고 하네요. 참 묻어나기도 합니다. 그 후 이를 걱정하는 Y는 이사할래? 집 찾아? 하며 끈질기게 말했습니다만 일은 너무 바빠 이사할 틈 같은 건 없어서 이 이야기는 애매한 상태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이 근무하는 가게는 성수기를 맞고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던 일이었는데요. 그런 일의 노고를 치하해 가게에서 연휴를 줬다고 합니다. 그 연휴에 신이 났던 일은 집에서 한잔하기로 하고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친구는 일의 집으로 오던 도중 남자 대학생들을 꼬셨던 모양으로 그런 흐름으로 일의 집은 미팅 장소로 변합니다. 그렇게 일이 만든 요리를 안주 삼아 술도 들어가고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무렵 일의 집이 꼭 병원 병실 마냥 새하얘서 무섭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 모두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여자 귀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야기 자체는 그다지 무섭지 않았지만 왠지 한기를 느낀 일은 난방을 켰습니다. 그러자 항상 집안에서 느껴지던 시선이 다시 노려보듯 바뀐 것을 일은 깨닫죠. 하지만 그 시선은 언제나였던 옷장 쪽에서가 아니라 그날은 거실 입구 근처에서 느껴져 일이 시선을 느낀 방향으로 눈을 향하자 집안에 있던 모두가 한꺼번에 일과 같은 타이밍에 같은 방향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자 거실 입구문 너머에는 무려 중간 길이 정도 머리의 여자가 이쪽을 노려보듯 서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놀란 일이 눈을 깜빡이는 동안 그 여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만 집에 있던 친구들은 패닉에 빠졌고 곤짱이라는 남학생 하나를 빼고는 모두가 도망치듯 서둘러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은 혼자 남은 곤짱에게 아까 여자 서 있던 거 봤어? 물었습니다만 곤짱은 뭐가? 왜 전부 갔어? 술 아깝잖아 하더니 남겨진 술을 전부 마시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로 일의 집에서는 랩 현상 같은 소리가 빈번하게 나게 되고 말았고 그것에 따라 일도 점점 몸 상태가 나빠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걱정해 Y는 새로 살 집을 찾아주었는데요. 좀처럼 빈집을 찾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고 한편으로 곤짱은 일의 요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뒤로 일의 집에 쥐새끼 풀빵 드나들듯 하게 되어 곤짱이 올 때마다 노려보는 것 같은 시선과 랩 현상 같은 소리가 점점 강해졌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렇게 11월 중순 정도 됐을 때 결국 일은 원인 불명의 고열에 시달리게 돼 일어나질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가게를 쉬고 병원에 간 일이었습니다만 의사의 진단은 평범한 열감기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링거도 약도 전혀 듣지 않는 상태인 일은 더욱 불안해지는데요. 그때 Y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이 전화를 받으니 Y는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지금 점장님하고 거기 가고 있어. 전화 끊지 마. 심각하게 일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일에게는 전화 음성이 빨라지기도 하고 치직거리며 끊기는 것처럼 들려서 미안, 잘 안 들려 말한 그 순간 일에 고막이 울릴 정도의 수준의 음량으로 하는 여자의 고함이 들리고 전화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놀란 일은 다음 순간 숨을 쉴 수 없게 되며 과호흡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패닉에 빠져버린 일이었는데요. 이때 현관에서 Y와 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일은 몸이 무겁고 눈앞도 가물거리는 괴로운 상태였지만 겨우 현관 자물쇠를 풉니다. 그러자 Y와 점장이 집으로 들어왔죠. 그때 일은 집 안쪽에서 칙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데요. 그 소리를 듣는 것과 동시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 후 일은 Y와 점장에게 끌려 병원으로 옮겨집니다만
일의 폐에는 물이 차서 조금만 늦었다면 위험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입원해 있는 동안 가게 뽀이들이 새 집을 찾아주었고 일은 퇴원과 동시에 이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건들은 뽀이들과 곤짱이 옮겨준 모양으로 정리를 포함해서 반나절 만에 이사는 끝났다고요. 이렇게 이사도 마치고 도와준 모두가 돌아간 뒤 피곤해서 잠이 쏟아진 일은 침대에 눕게 됩니다. 그렇게 금방 잠이 들었다 싶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일은 누가 잊은 물건이라도 있나 생각 그대로 자려고 했는데요. 그때 일의 마음속에 위화감이 끌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일의 집에서 나간 뒤 현관문은 잠겼을 텐데 게다가 가게에서 내준 집이라는 것도 있어 여벌키를 점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자물쇠를 여는 소리를 일은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뭔가는 그대로 일의 집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일은 하이힐이 걷는 것 같은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요. 또한 이 이사한 새 집은 현관에서 복도를 지나 또 문을 열면 거실이 나온다는데요. 그 복도와 거실 사이에 있는 문도 닫혀 있을 텐데 그 문을 여는 소리도 나지 않은 채 뭔가는 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게다가 그 하이힐 소리는 현관에서 복도 그리고 거실, 베란다라는 일직선상을 걸어서 다시 현관으로 돌아간다는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 일은 위험해, 따라왔어. 직감, 눈을 뜨려고 했는데요. 뜰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공포로 인해 몸도 움직이지 않게 돼 일은 하이힐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죽는 건가? 생각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문득 머리맡에 핸드폰이 있는 걸 떠올리죠. 그리고 이걸로 도움을 요청하자 하는 생각이 번뜩였을 때 순간적이지만 일의 몸이 꿈틀 하고 움직입니다. 그러자 계속 들리던 하이힐 발소리가 일의 바로 뒤에서 멈췄고요. 아, 들켰다. 일이 느꼈던 다음 순간 일의 뒤에 있던 기척이 엄청난 기세로 일에게 달려들더니요. 일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졸라지던 일이 아, 이거 죽는 거구나 생각할 정도로 일의 목은 강하게 졸렸고 목에서 뿌드득거리는 소리까지 나기 시작했을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물건 놓고 갔다. 열어줘. 하는 곤짱의 얼빠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일의 목을 조르고 있던 느낌은 사라지고 일은 몸이 자유로워진 걸 느끼고는 서둘러 현관문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여니 곤짱이 땀투성이잖아. 뭘 했길래? 해서 일은 힘이 빠져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일 주변에서 랩 현상이나 시선을 느끼는 괴기 현상은 사라졌고 몸도 회복한 일은 가게로 복귀, 연말연시라는 성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초 3일이 지나고 가게 신년의 자리에서 일은 Y에게 그 집에 있던 건 지방령이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령은 처음엔 그저 보고 있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일이 남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걸 보고 거기에 질투해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고요. 하지만 Y의 말로는 그 집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부동산이나 이웃들도 모른다. 그녀가 언제부터 그 집에 있었고 뭐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Y는 물어보려고 생각하면 들을 수는 있겠지만 무섭고 죽고 싶지 않아 포기했다 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일의 공포 체험담은 끝나고 일은 후일담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곤짱은 아무래도 일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지금도 좋은 술친구로 연락하고 지낸답니다만
그날 사건을 곤짱에게 말해도 곤짱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모양으로 그게 뭔 얘기야? 세상에 기묘한 이야기 나올 것 같은 이야기네. 웃으며 날려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곤짱을 일은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은 작년에 1년의 괴기현상을 겪었던 그 아파트를 보러 갔다는 건데요. 아파트는 지금도 존재하고 그 집에도 누군가가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일은 자기가 겪었던 이 체험담을 일이 개똥이라고 부르는 친할아버지에게 말했답니다만 개똥은 섬뜩하다. 가까이 오지 마. 집에 돌아오지 마라. 가문의 수치야. 라는 투채널러들이 무색해질 만큼의 온갖 욕설을 퍼부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이것도 전부 할배 탓이다 돌려주자 매일 성묘를 빼먹지 않게 되었다나요. 이것으로 일의 이야기는 끝. 스레 주민들은 이를 향한 칭송과 찬사의 말들을 날립니다. 읽은 보람이 있었다. 고마워. 영감 제로 곤짱이 있어줘서 다행이었네. 창고 이야기도 아파트 지방령 이야기도 긴박감이 넘쳐서 너무나 재밌었어. 글쓴이의 캐릭터 엄청 특이하고 재미지네. 두세 번을 반복해 읽은 것도 오랜만이다. 고마워. 우리 치교 구독자님들께서도 제 영상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죠. 그쵸? 그러는데 어느 짓궂은 아니 음탕한 한 스레 주민이 등장인물 중 누구랑 야수했는지 궁금해졌다. 귀신의 질투는 그거였겠지. 라는 수채꾼형 같은 말을 꺼내는 놈이 나타납니다만 일은 누구와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돌려주며 이 일련의 기묘한 이야기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귀신보다도 친구들이 집에 자주 찾아온다는 처음과 끝이 너무도 찬란한 이야기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시장놈 거. 이거 창작이겠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